안녕하세요. 매트고 신일섭입니다.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포맷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서서 하는 건 똑같은데 앞에 기기가 놓였습니다.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차트를 돌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그 몇 분 전에 1시간 전이나 이럴 때 캡처 화면으로 드린 거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실시간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봉, 주봉, 월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는 미국, 영국 관세 협상 1호에 이은 2호는 누구일까?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닭고기주 급등세입니다. 자, 이번 주도 뭔가 변수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주말에 지금 뭐 누구는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하고, 저도 사실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3대 신용평가사가 어쨌든 맨 첫 번째 맨 위는요 다 트리플 A거든요. 그 트리플 A라는 최고 등급이 두 개는 이미 무너졌었고 나머지 한 명인 무디스마저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두 번째는 좀 등급은 다르긴 하거든요. 두 개는 AA 플러스고 하나 어제 무디스는 AI1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등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변수가 또 생겨서 어떻게 될까 막 설왕설래 지금 오늘도 많이 나왔죠. 하루 종일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약간 전 뭐 트럼프 편도 아니고 백악관 편도 아닌데 지금 어떤 그 타이밍 자체가 뭔가 절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오묘하다 좀 그렇죠? 그래서 뭐 바이든 탓을 맨날 트럼프가 하는 것을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맨날 있어요. 뭐 말마다 뭐 달걀 가격은 바이든 때 조류 독감 때문에 일어난 걸 내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느니 뭐 지금 맨날 조는 바이든 때문에 뭐 저기 행정명령도 다 기계로 해가지고 다 무효느니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전 정권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기까지 가야 돼요.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까지. 그렇죠. 계속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일부 사실도 있고 아니면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약간 핑계 삼아서 내 책임을 미루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니까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까 봐 이제 걱정인 거죠. 근데 아까 그 제목에 놔뒀던 미국, 영국 관세협상 1호에 이은 2호. 왜냐면 이제 이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물밑에서. 근데 이제 중동 3개국 순방을 갔잖아요. 이제 화려한 어떤 물론 민주당에서는 빈 껍데기다. 그 뭐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정말 역사상 가히 마치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어떤 규모의 이 빅딜들을 다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공백기 어쨌든 그것도 뭐 나라의 어떤 뭐를 계약을 따내는 일이지만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떤 공백기였잖아요. 이제 그게 지났고 워싱턴 DC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혹시 인도일까? 한국일까? 일본일까? 과연 미국과 영국이 관세 협상을 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출지 아니면 더욱더 가혹할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뭐에? 감세 법안. 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렸다니까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더 합세를 하여 이렇게 빚이 많은데 나라의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됩니다고 반대를 하겠죠. 그럼 그 감세 법안이 무산돼 버리면 돈을 더 어디서 땡겨가겠어요? 관세에서 땡겨야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호주머니에서 빼는 거는 세금.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서 빼는 건 관세. 그래서 이제 감세 정책이 안 되면 관세를 뺏어와서 미국인들 호주머니에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어디서 뺏어오겠어요? 미국과 영국과 협상 다음의 나라들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몰아쳐가지고 관세를 많이 갈취하여 미국인들이 감세를 못하는 그 주머니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먼저 빠따를 맞았어야 되는데 더 늦은 것이 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21선에 딱 물려 있네요. 자, 맨날 일봉만 보여드렸죠. 자, 장기적으로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월봉이 이런 추세입니다. 이걸 보면 만약에 기술적인 차트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정말로 워렌 버핏은 무슨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5주 전에 얘기했던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밑골이거든요. 자, 정말 차트 분석까지 해서 말을 한 거라면
진짜 절묘하죠. 왜냐하면 이 60개월 선이라는 자리를 역사적으로 보세요. 2020년 코로나 때가 여기거든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 정확하게 60개월 선에서 반등했거든요. 자, 지금이 코로나보다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60개월 선 근처에서 반등했다는 거는 코로나보다 좋지 않다고 가정을 했다면 이 60개월 선 근처에 오는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매수의 자리였죠. 이른바 매수의 타점이었죠. 그거를 트럼프가 만약에 노려서 맞췄다면, 그렇죠? 역시 트럼프 상황으로 불리기에 충분하겠죠. 그렇죠? 예, 일봉입니다. 121선에 지금 도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다우 30종목인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6.40, 다우가 플러스인 이유가 있었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6.40 급등했습니다. 자, 최근에 거의 40%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조금 반등했고요. 3M이 2.94, 월마트 1.96, 머크 1.68, 맥도날드, 버라이즌까지 나가는데 아주 골고루 포진이 돼 있군요. 그렇죠? 소비재, 유통주, 제약주, 이 의약품주, 그렇죠? 소비재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121선을 넘어서 지금 위로 가고 있죠. 이것도 월봉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처음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60개선 근처에서 반등했죠. 2020년 코로나 때 보세요.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아무리 어렵고 시끄럽고 해도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변수가 터졌을 때 그 엄청난 위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이 이때 뭐 했어요? 제로금리로 가면서 돈 왕창 풀었잖아요. 지금 제로금리로 가면서 돈 왕창 풀고 있나요? 전 세계가 위기인가요? 아니죠. 누구는 뭐 관세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 코로나 때 저점에 온 거예요. 코로나 때 저점이 아니라 코로나 때 저점으로 갔던 그 이동 평균선까지 온 거죠. 누구는 이걸 보고 절호의 찬스라고 했을 거예요. 트럼프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월봉은 이제 나스닥까지만 보겠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똑같아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는 지금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지. 자, 나스닥 100에서는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에서 정렬했더니 지금 어도비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어도비 전에 피절브가 하나 올라 있고 그다음에 어도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나스닥 지금 차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가 이랬고요. 월봉 보여드렸죠. 자,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똑같죠? 판박이에요. 살짝 다 보죠. 월봉입니다. 월봉 설명 아까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 보고 누구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고 누구는 실행을 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브로드컴이 제일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죠? 얘는 지금 60개선에 딱 물려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도 똑같았어요. 2020년과 2022년. 아까 전에 4대 지수가 지금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일라일리입니다. 오랜만에. 일라일리가 지금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는 빠졌는데 장 지금 마감할 때는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슈가 이 부분에 하나 더 있죠. 맨날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없다면서 파월이 느림보 거북이라고 엉망진창 보고서나 내는 FRB는 빨리 연준은 금리나 내려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강조하는 게 달걀값 잡았고 기름값 잡아서 인플레이션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약값 인하까지 시켜주겠다. 근데 인플레이션 왜 일어나냐 하면서 처방약 값을 최대 90% 인하하는 지금 계획과 그다음에 PBM이죠. 바로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게 PBM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죠. 그다음에 약가 부담 완화를 위한 최혜국 대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혜국이란 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만큼 미국인들도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같은 못 사는 나라에 한 끼도 못 먹어서 비싼 약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한테 그냥 아량을 베풀어서 싸게 공급을 하거나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큼 미국인들도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좋아요? 미국 국민은 좋은데 제약사들이 안 좋겠죠. 항상 명심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좋으면 누가 안 좋죠? 기업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좋아하면은 기업이 싫어해요. 다 맨날 그 기업이 뭐 모토로 내세우는 것들 이런 거 많죠.
상생, 우리는 상생하겠습니다. 기업과 고객님들하고 근로자님들하고 같이 상생하겠습니다. 그러죠. 님자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상생한다고 해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깎아주고 그 근로자들의 연봉 높여주면 누가 마진이 줄어들어요? 회사가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지고 미국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지금 그 나오는 그 약값을 줄여주겠다 하면은 이 약회사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지금 초반에는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9%에서 60% 일단 했는데 90%까지도 최대로 지금 인하할 수 있는 지금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 PBM 이 제도 요것도 건드리겠다고 했죠. 그래갖고 더 이상 로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일릴리 주가가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달 이 저점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죠. 다행히 700달러는 깨지 않았습니다. 4월 7일에는 700달러 깨서 675달러까지 갔거든요. 이번에도 700달러를 깨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일단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특징주 하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월봉으로 한번 오랜만에 보죠. 자, 이것도 똑같네요. 그렇죠? 일본 니케이 월봉 지금 제가 그냥 이거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열어본 거예요. 일본 니케이 월봉 몇 달 동안 저 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똑같네요. 60개월 선에서 정확히 반등했죠. 얘는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어디까지 갔어요? 120개월 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상태가 안 심각하니까 60개월 선까지 오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 이동평균선까지 빠진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또. 여기서 누군가는 최저점 매수 버튼을 눌러가지고 대성공을 거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동평균선이 괜히 그어져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저게 의미가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저 선을 그어놓겠어요. 선을 다 지워버리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선을 왜 그어놓겠어요. 그렇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왜 그어놓겠어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어놓지. 마구잡이로 무자벽에 아무 법이 없는 나라면 그걸 왜 그어놓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규칙처럼 무조건 이건 교과서대로 외운 방식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변수가 있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률이 높은 미국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 같은 선진국 증시에서는 저런 것들이 지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다른 이동평균선. 그건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 증시 한번 그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일본을 해서 이렇게 상승률 상위를 정렬하면은 다이지 상교가 지금 일단 6.54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자, 보세요. 일라이릴리도 지금 어제 특징주를 보여드렸다시피 플러스를 기록을 했죠. 지금 일본의 다이지 상교 시가총액 30위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ADC 치료제의 어떤 선두주자죠. 다이지 상교가 오늘 또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한다고 해서 제약회사들이 처음에 좀 빠졌지만 지금 제약회사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역시 세계 최고의 미국이나 일본의 제약사들은 약값 인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탁월한 시장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점 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도 오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지금 자동차가 좀 관세 정책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만약에 감세 법안이 막히잖아요. 그럼 관세를 뜯어야 되는데 일본이나 한국에 분명히 미국 차가 불만이 많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미국 차 안 사거든요. 크고 연비도 낮고 이러니까. 그럼 또 이제 태클 걸겠죠. 저번처럼. 일본에서는 왜 우리 미국 차를 안 사가지고 왜 볼링공을 떨어뜨려서 보닛을 부시는 비관세 장벽까지 해서 막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기차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두렵긴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그 향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대만 가권지수 보겠습니다. 일본, 대만 뭐 이걸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닮아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 일본, 대만 보시는지 왜 저걸 일본, 대만을 계속 보지? 이러시는 분들에게. 일본은 이 도요타 자동차가 1위, 대만은 TSMC가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잖아요. 그렇죠? 전차가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같이 또 경쟁하잖아요. TSMC와 삼성전자, 현대차와 도요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대만 지금 상승률 상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를 정리해도 3% 정도가 1위네요. 유니프레지던트 엔터프라이즈 이게 3%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저축은행 1.7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급이죠.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오늘 장이 별로 좋지가 않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0, 약값인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지금 그 바이오주랑 제약주가 한국, 일본, 미국에서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KB금융이 1.18, 이건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큰 움직임이 없네요. 자, 코스닥은 더 좋지가 않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1.10, ABL바이오가 1.32,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요 업체들이 오르고 있고 파마리서치만 오늘 요즘에 엄청난 강세죠. 42만 원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다른 것들은 다들 빠지고 있고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5위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로봇주들이 조금 시세가 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승률 상위 섹터를 한번 보죠. 오랜만에 6개주가 올라와 있네요. 6개 섹터가 10.32%인데 오랜만이죠. 사실 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보세요. 마니커가 1,110원이잖아요. 체리브로가 969원이거든요. 두 개가 1,000원이 안 되거나 1,000원 간 넘어서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격만 작은 게 아니라 시가총액도 너무 작아요. 사실 변동이 너무 심하고 6개주가 언제 올라요? 조류독감 나면 무조건 오르고 혹은 6개주 중에서 정치인 테마주를 얽혀서 예전에 움직이던 이력이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좀만 들어와도 변동이 심하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보는 것은 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죠. 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상승률 상위 섹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날의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아까 시가총액 상위 살펴보는 것 똑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두드러지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조그만 종목들이 지금 그 득세를 펼치는 겁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마니커를 보겠습니다. 마니커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소식을 보니까 바로 이거네요. 조류독감. 그렇죠?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으로 지난해 무려 151개국과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가금 농장에서 지금 고병원성 AI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거는 지금 처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생 조류가 아니라요. 민간이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지금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산 닭고기가 세계 최대의 수출 국가인데 여기가 막힌다고 하니 우리나라 닭고기 기주가 움직이는 그런 지금 알고리즘이네요. 자, 그래서 마니커가 급등을 했고요. 하림이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6개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시가총액도 작고 변동성이 심하니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한 줄 매도평은 또 이 관계없이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오늘 6개주가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브라질 닭고기 덕에 마니커 주가가 많이 컸네.